너 따위가 왜 여기 있어? 중국 최상류층 재벌 3세들의 사이에서 치욕스러운 무시와 조롱 속에 조용히 고개 숙이던 내성적인 한국 학생.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밀라노 수학여행에서 초특급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했던 그가 거만했던 재벌 3세들의 비웃음을 단숨에 무너지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중국인들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을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의 영국 출신 루턴 크루입니다. 제 아버지는 현재 베이징에서 영국 외교관으로 일하고 계시고 저 역시 중국으로 건너와서 베이징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학구열이 매우 뜨거운 분이셨습니다. 그 열정은 단순한 바람이 아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신념에 가까웠죠. 베이징 안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로 가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 아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곳은 단 하나, 바로 베이징 최고의 국제학교, 하베이 인터내셔널 스쿨이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국제학교가 아니에요.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초엘리트 자녀들만이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이죠. 억소리 나는 자산을 가진 극소수 재벌가 자제들, 혹은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외교관, 글로벌 대기업의 최고 임원의 자녀들만이 다닐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선택받은 자들의 학교입니다. 이곳에 다닌다는 건 이미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저는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 자제들이 모인 이곳에서 어느덧 9개월째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기숙사 학교였기 때문에 수많은 친구들과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이어졌죠. 그런데 그 속에서 첫 학기부터 이상하게 유독 제 눈에 거슬리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교실 맨 끝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혼자 책을 읽던 아이. 그는 바로 한국에서 온 유일한 학생, 김영빈이었어요. 그는 수업 시간 동안 늘 조용했고 교실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존재감조차 흐릿했죠. 하지만 조용한 겉모습과는 달리 성적만큼은 항상 반에서 1등이었어요. 전교에서도 늘 상위 5위 안에 드는 최상위권의 엘리트 학생이었죠. 그럴 때마다 중국 최대 건설사 차이니스테이트의 임원 아들 하우짜이밍은 영빈이에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질투와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김영빈은 그저 중국의 속국이던 한국 출신일 뿐이야. 역사책 봐봐. 조선은 언제나 우리 대중국의 식민지였지. 변방에서 온 주제에 하우짜이밍은 노골적으로 영민이에게 들으라는 듯 모진 독설들을 뱉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시하는 하우짜이밍을 보며 좋은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도 벅차 있었고 그런 사소한 갈등에까지 관여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물론 영빈이는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별다른 반응 없이 조용히 웃어 넘기곤 했어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가볍게 지나칠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학기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레 교감 선생님께서 다음 달에 있을 밀라노 수학여행 최종 명단을 발표하셨어요. 그 순간 교실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고 아이들은 눈빛을 반짝이며 전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수학여행은 그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우리 국제학교 안에서도 극소수, 오직 최고 특권층의 학생들만이 허락받는 특별한 기회였죠. 모든 학생들의 동경이 담긴 꿈의 수학여행이었지만 결코 아무나 갈 수는 없는 최고 특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최고 특권층이라는 말은 곧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업 성적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성적만 좋다고 해서 모두가 선택되는 건 아니었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탈락하는 우수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믿기 힘든 이름이 들려왔어요. 바로 하우짜이밍과 김영빈, 그리고 제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왔고 최근에 성적도 눈에 띄게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 수학여행의 최종 명단에 제 이름이 포함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의아했던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우짜이밍이었어요. 그는 누구나 인정할 만큼 어마어마한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업 성적만큼은 늘 중하위권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반에서 20등 안에도 들지 못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수학여행 최종 명단에 포함되었는지 정말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퍼스트 클래스를 직접 예약해 주셨어. 다음 날 하우짜이밍은 여러 친구들 앞에서 들뜬 목소리로 연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반 친구들은 너도 나도 부러운 눈빛으로 그 주위에 몰려들었고 그는 그 관심을 당연하다는 듯 즐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영빈이만큼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장을 넘기며 독서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하오 짜이밍과 그의 무리들이 영빈이의 기숙사 방 앞에 몰려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영빈아. 한국 여권은 디자인부터 왜 이렇게 촌스럽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고 하오 짜이밍은 한술 더 떠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겨우 이딴 여권으로 이탈리아를 간다고? 우리 같은 퍼스트 클래스에는 어울리지 않잖아? 여느 때처럼 모욕적인 말이 쏟아졌지만 늘 침묵하던 영빈이는 그날 처음으로 알 수 없는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마치 무언가 결정적인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런 영민이를 보며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일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수학여행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하우짜이밍은 이태리 비자 문제에 유난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이태리 비자쯤이야 문제 없다고 하셨어라며 호언장담했었는데 이상하게도 말투와 표정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에 비해 영빈이는 특별하게 서두르는 기색 없이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영빈이의 무심함과 차분함이 오히려 하우짜이밍을 더욱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여행 출발 나흘 전 학교 식당에서 우연히 영빈이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밀라노가 처음이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빈이는 이태리 밀라노는 처음이라며 몹시 설렌다고 대답했어요. 저희 국제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어로만 이야기하는데 가까이서 영빈이와 영어로 직접 대화해보니 생각보다 상당히 유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우짜이밍이 너한테 그렇게 무시하는 식으로 말하는 건 정말 나쁜 것 같아. 영빈이는 제 얘기를 듣더니 서서히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중국 애들은 원래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지. 난 그런 말에 익숙해.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훨씬 중요하지. 영빈이의 말에는 알 수 없는 묘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겪어본 베테랑 같았어요. 드디어 밀라노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화장실로 가는 복도 끝에서 하우짜이밍이 전화로 누군가에게 심하게 언성 높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예전에 추가 수수료도 지불했는데요. 당장 내일이 출발인데 어떻게 해요? 분명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하긴 했지만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죠. 그보다는 하루빨리 수학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설레는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손꼽아 기다리던 수학여행 가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베이징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하우짜이밍의 표정은 너무 어두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날따라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는 도중 내내 핸드폰을 힐끔힐끔 확인했고 몹시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죠. 도대체 내가 알던 하우짜이밍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출국 수속을 위해 줄을 섰어요. 하우짜이밍은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빈이가 담임 선생님께 여권과 제출 서류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담임 선생님은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우짜이밍, 너희 비자는 어디 있니? 담임 선생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는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버지의 비서가 공항으로 가져오는 중이에요. 약간 처리가 좀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걱정 마세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습니다. 밀라노행 비행기 출발 시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연히 모두가 초조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하우짜이밍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통화를 했죠. 그런데 돌아온 그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창백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비자 발급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당장 비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떡하니? 다른 학생들은 먼저 출발해야 할 것 같구나. 하우짜이밍, 미안하지만 너는 비자가 나오는 대로 다음 비행기로 따라오렴. 다행히 지금은 비수기라서 긴급 예약은 어렵지 않을 거야. 아버지와 잘 해결하렴. 그는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이 황당한 광경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 최고의 재벌아들이 겨우 비자 때문에 수학여행을 함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우짜이밍에겐 커다란 수치였을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런 수모를 겪었으니 당연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겠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영빈이와 함께 앉게 되었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영빈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밀라노에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게 정말이야?
영빈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이탈리아와 F5 비자 면제 특권 협정이 있어. 처음 3개월까지는 관광 목적으로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지. 그래서 저는 하우짜이민과 관련된 비자 문제도 물어봤어요. 영빈아, 중국은 한국보다 더 큰 나라인데 왜 비자가 필요한 거야? 그러자 영빈이가 특유의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국제관계는 국가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결정되고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신뢰도가 높을수록 유리해.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영빈이는 졸린 표정으로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말없이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차분한 영빈이가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마침내 밀라노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곧장 내리자마자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입국 심사장 앞에 커다란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호주와 한국, 그리고 일본, 미국, 영국 여권은 H게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문구였죠. 위에 적힌 국가의 여권 소지자는 왼쪽에 H자동 게이트로 가면 된다는 것이고 중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는 오른쪽에 일반 심사대로 이동해달라는 안내판이었습니다. 영국 여권을 가진 저와 한국 여권을 가진 영빈이는 자연스럽게 오른쪽 H게이트 쪽으로 이동했어요. 다른 중국 친구들은 모두 왼쪽 일반 심사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처음 겪는 혼란스러움과 우리에 대한 부러움이 공존한 듯 보였어요. 결국 H게이트는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으로 여권을 스캔하고 자동으로 얼굴 인식 과정을 거쳐 빠르게 입국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와 영빈이는 각자의 여권을 로봇 기계에 스캔했고 2초간의 얼굴 인식 절차를 거친 후 바로 입국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종합해보면 전체 시간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반 심사대엔 엄청나게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고 중국인 담임 선생님을 포함한 중국 친구들은 최소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였죠. 그들은 사뭇 부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어요. 입국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영빈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한국 여권의 특권인 거야? 우리 영국은 당연히 선진국인데 한국도 특권을 받는 거야? 제 질문에 영빈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특권이라기보다는 신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 한국은 이탈리아와 오랜 기간 좋은 파트너로 유지 중이야. 게다가 양국 간 협약으로 이런 혜택을 받는 거라 볼 수 있어. 그렇게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마침내 중국 친구들이 입국장을 통해 나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한편으로는 영빈이를 바라보는 모습들에서 복잡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친구 라오루이는 영빈이를 째려보며 금방이라도 한 대 칠 듯한 기세로 노려보았어요. 그 눈에는 분명한 의심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통과한 거야? 영빈이가 막 대답하려는 순간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며 빠르게 인원 파악을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희는 급히 우왕좌왕하며 움직였고 곧바로 호텔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수학여행의 공식적인 첫 일정이 시작되었죠. 호텔에 도착한 후 담임 선생님께서 하우짜이밍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다행히 비자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일 바로 합류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중국 친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다고 자랑했던 하우짜이밍이 이렇게 입국에 어려움을 겪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밀라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의 힘은 단순히 크기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영국인으로서 영빈이 앞에서 내색하진 않았지만 영빈이를 알게 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그렇게 중국보다 작고 낯선 나라가 어떻게 이런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밀라노에서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들 모두 호텔 레스토랑에 모였어요. 중국 친구들은 여전히 전날 입국장에서 있었던 일을 소곤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빈이는 여느 날처럼 다를 바 없이 혼자서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죠. 그의 평온한 모습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오전 일정은 두오모 대성당 투어였어요. 밝은 햇살 아래 우리는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는 다양한 이야기를 꺼내던 중에 이태리와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특히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다는 설명을 해주셨죠.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그 말을 들으며 서로 이해가 안 된다는 식의 의아한 표정을 교환했어요. 밀라노 중심에 도착한 우리는 몇 개 조로 나뉘어 각자 자유롭게 도시를 둘러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연히 영빈이와 같은 조가 되었어요. 그렇게 함께 걷던 중 우리는 영사관 거리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매우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제가 알기로 영사관의 주요 업무는 자국민의 여권을 발급하거나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는 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영사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대부분은 이탈리아 현지인처럼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안내판에는 한국 워킹 홀리데이 관련해서 비자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반면 중국 영사관 앞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빈이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분했어요. 그는 이러한 상황이 자연스럽다는 듯이 지나갔습니다. 영빈이와 다르게 사실 저는 이런 광경이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왜 현지 이탈리아 사람들은 한국행 비자에 그토록 관심을 보이는지 너무 궁금했죠. 또 한편으로는 왜 중국인들은 중국 영사관에만 줄이 그렇게 길게 서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두 영사관에서 보인 극명한 차이를 목격한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던 중 너무 많이 걸었던 저희 팀원들은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가볍게 콜라 한 잔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우연히 현지 신문을 발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태리 언어를 배워왔던 저로서는 이태리 신문을 읽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목부터 바로 눈에 띄었어요. 이탈리아와 한국 간 AI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양국 간 기술 협력 강화에 대한 기사였는데 한국의 AI 기술이 이탈리아의 패션업계와 관광산업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SK와 하나가 주도하고 있는 이 AI 기술을 이탈리아 관광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때마침 카페 직원이 우리에게 콜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카페 직원은 영빈이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놀란 듯한 얼굴로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영빈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했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K-팝과 한국 드라마, 특히 선제 업고 티어 같은 작품의 열렬한 팬이라고요. 영빈이는 겸손하게 응대했고 그녀는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카페 직원까지 한국인에게 아는 척을 하는지 참 의아했어요. 오후가 되자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우짜이밍이 마침내 비자를 받아 밀라노 호텔에 도착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호텔 로비에서 우리와 함께 드디어 합류했는데 평소에 알고 있던 것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하우짜이밍은 여느 때와 달리 얌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간간히 영빈이를 바라보며 경계했지만 예전처럼 조롱 섞인 언행은 절대로 하지 않았죠. 그런데 무언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뭐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우리가 알면 안 되는 듯한 비밀을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이 무척이나 궁금했고 알고 싶었어요. 다음날 일정은 밀라노의 나바대학교 디자인학과 방문이었습니다. 나바대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예술학계와 디자인학계에서 상당히 칭송받는 학교라고 하더군요. 캠퍼스는 아름다운 녹지로 둘러싸여 있었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제학생 담당관의 안내로 캠퍼스 투어를 시작했어요. 담당관은 이탈리아의 유학생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과 이탈리아 간의 교육협력 협정에 따라 한국 학생들은 간소화된 비자 절차와 특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거세졌어요. 특히 하우짜이밍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 보였죠. 그는 손을 들어 질문을 하려다가 무슨 이유인지 마음을 바꾸고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희는 캠퍼스 안에 있는 국제학생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몇몇 현지 학생들은 영빈이가 한국인임을 알고 다가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한 관심을 적극 표현했고 그런 영빈이는 차분하게 그들의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우짜이밍의 눈에 어딘가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비밀과 서름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무언가 감춰진 속마음이 느껴졌죠. 하우짜이밍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저는 무척이나 궁금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가 조금씩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밀라노 공항에서의 자동 입국 절차도 그렇고 한국 영사관 앞에서의 광경도 참 낯선 기억이었습니다. 게다가 오후에 다녀왔던 나바대학교에서의 특별 프로그램 역시 너무나 이상했죠. 도대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떤 존재이기에 왜 모두가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지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최고의 파트너였는데 지금의 이탈리아는 오히려 한국을 가장 중요한 협력국으로 여기고 있었죠. 돌이켜보면
이 모든 변화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얼마나 강한 존재감을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며칠간의 짧았던 수학여행이 끝날 때쯤에는 하우짜이밍을 비롯하여 다른 중국 학생들의 생각도 많이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날, 우리는 이탈리아의 대표적 관광지인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도시이자 국회가 위치한 중심지이기에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점점 더 기대되었어요. 아무튼 밀라노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 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밀라노 공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여정은 밀라노에서 로마로 향하는 국내선이었고 특별할 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국내선이라 해도 우리는 모두 외국인이었기에 정확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여기서도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고 한국 여권을 가진 영빈이와 영국 여권을 가진 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신속하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를 바라보는 하오 짜이밍의 표정은 이전과는 달리 침착해 보였어요. 그는 창밖 비행기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죠. 그렇게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로마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의 정치적 중심지로 국회의사당과 여러 정부기관이 위치한 곳이었어요. 우리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최고의 독특한 형태로 보여지는 국회의사당 방문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했을 때 가이드가 특별한 소식을 전했는데 마침 그날 아시아 태평양 청소년 외교 포럼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포럼에 참관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저와 영빈이 그리고 하우짜이밍을 포함한 다수의 중국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어요. 포럼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 대표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한국과 이탈리아 간 AI 트렌드 협력이라고 적혀 있었죠. 지난번 밀라노에서 봤던 신문의 내용과 비슷한 것이었어요. 포럼은 한국 측 청소년 대표 최민석이라는 학생부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국제 협력에 대해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외교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태리와의 협력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두 나라가 어떻게 상호이익을 얻고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했죠.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고 뜻밖에도 하우짜이밍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간결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한국이 중국보다 더 많은 비자 면제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비자에 관한 국가 간 문제는 절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예의인데 하우짜이밍이 그것을 무시하고 왜 중국이 차별받는지에 대해 즉각적인 질문을 했기에 모두가 숨죽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대표 최민석 학생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갔어요. 비자 면제는 단순히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그는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외교 정책과 국제 규범을 언제나 투명하게 준수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세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문화적인 부드러운 소프트 파워를 통해 많은 나라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태리 대표 피렌조 학생이 이에 덧붙여 설명했어요. 한국 여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이며 이는 한국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 때문이라는 점을 말해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과거엔 이탈리아가 G7이라는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파워 여권 지수를 언급하며 한국 여권이 약 200여 개 국가 중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속하며 꾸준히 세계 탑5 안에 들고 있다고 강조했죠. 하우짜이밍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우리는 로마 인근의 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기고 있던 그때 하우짜이밍이 갑자기 영빈이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짧고 조용한 대화가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분명 영빈이와 어느 정도 가까워졌고 같은 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마치 영빈이와 하우짜이밍이 뭔가 특별한 사이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엔 무슨 말이 오갔는지 괜히 신경이 쓰였죠. 두 사람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고 저는 그 비밀을 조용히 교묘하게 파헤쳐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하우짜이밍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영빈이를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심을 갖고 한국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빈이는 여전히 겸손하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영빈이는 이번에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방학이라며 한국에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뜻밖에도 하오 짜이밍과 저, 그리고 영빈이까지 셋이서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오 짜이밍과 영빈이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이들과 이렇게 가까워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고 영빈이가 그토록 얘기했던 한국을 함께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오 짜이밍은 늘 영빈이에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최근 들어 중국 내에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며 우려했죠. 특히 SNS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는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말이 끊임없이 퍼지고 있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빈이에게 말했습니다. 영빈아, 요즘 뉴스 봤어?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거부한 식당이 또 있대. 수업이 끝난 후 하오 짜이밍이 영빈이에게 다시 한번 걱정스럽게 얘기했습니다. 하오 짜이밍, 걱정하지 마. 나도 물론 요즘엔 한국에 가질 못했으니까 잘 모르긴 해. 하지만 진실은 어디까지나 직접 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영빈이는 무심하다는 듯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오 짜이밍은 영빈이가 늘 중국에 대해 좋게 말해주는 건 고맙게 생각했지만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실제로는 어떤 분위기일지 늘 궁금해했어요. 특히 정말 한국에서 중국인을 그렇게까지 싫어하는지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걱정하는 눈치였죠. 영빈아, 그래도 인터넷에서 퍼지는 소문이 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나는 한국에 직접 가서 정말 중국인을 싫어하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하오 짜이밍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패키지 여행도 아니고 우리끼리 자유여행으로 한국에 가는 거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락가락하며 불안해하는 하오 짜이밍에게 영빈이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 서울의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한 거리와 현대적인 건물들을 보여주었고 특히 활기찬 시장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영빈아, 한국에서 중국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야. 우리 반 친구 짜서이칭도 서울여행 갔다가 식당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 한국을 가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무서워져. 영빈아. 하오 짜이밍의 계속된 걱정에 영빈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오 짜이밍, 용기를 가져. 모든 한국인이 중국인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건 편견이야. 그건 마치 모든 중국인이 한국인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영빈이는 계속해서 용기를 주었어요. 하오 짜이밍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빈아, 그래도 걱정돼. 하지만 너가 가자면 따라가긴 할 거야.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여행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영빈이가 물론 곁에 있지만 저라도 더욱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아서 하오 짜이밍을 안심시키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 서울의 숙소와 방문할 만한 곳들까지 모든 정보를 꼼꼼히 정리하며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하오 짜이밍의 걱정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한국에서 중국인을 싫어할까?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하오 짜이밍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셋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여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하오 짜이밍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넓은 공항과 로비, 따뜻한 햇빛이 천장의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특히 천장은 엄청 높아서 개방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항이라 그런지 시설이 정말 좋다고 느꼈어요. 특히 우리는 공항 안내 표지판을 확인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가 함께 표기된 안내판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마침 우리 셋을 위한 안내판 같기도 했고 이렇게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려는 노력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하오 짜이밍은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빈아, 역시 여기도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있네. 우리는 처음 보는 기계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화면에 나타난 안내에 따라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등록했더니 놀랍게도 3초 만에 출입국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첨단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하오 짜이밍도 놀람의 연속 속에서 한국 관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셋은 평생 친구를 약속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